자, 문제가 올해 기출문제 토요일날 봤던 거. 첫 번째 제시문이 타원의 방정식, 두 번째 증가감소, 세 번째 거는 AB 윗끝과 아랫끝을 바꿨을 때 마이너스 달아주는 거. 네 번째는 C의 값을 중간에 있었을 때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 접근하면 A부터 B까지 접근하는 걸 똑같다고 얘기했고, 밑에 숫자 위에 X였을 때 미분하는 거 언급했고, 조건부 확률 언급했고, 독립식 확률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는 것 같은데, 근데 딱히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산수가 얼마나 많을지 예상이 안 되네요. 지금 타원이 있습니다. 타원이 있고 타원에서 A가 더 길다고 했으니까,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좌우로 길쭉한 타원입니다. 그래서 초점의 좌표의 값은 F하고 F 다시인데 K의 값이 A보다 큰 K가 있다면 A.K,1이라는 점에서 타원에다 그어준 접선 중에 접점의 Y좌표가 양수인 접선을 L이라고 할 겁니다. 이 접점을 P라고 했을 때 P점의 좌표를 ABK를 이용해서 표현하시고 그 근거를 논술을 하세요. 접점의 좌표를 ABK로만 표현하라고? 다음과 같은 접선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여기가 지금 누구라고요? 그런데 A점 좌표인 K는 좀 더 크다고요? A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지금 K,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K 값은 A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접선을 갖다 그렸을 때 접점 좌표를 P라고 얘기했습니다. A점에서의 접선이 있습니다. A점의 접선에서 접점 좌표의 값이 P점인데 이 P점 좌표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P점이 타원에 있는 점의 좌표가 X1, Y1이라고 한다면 접선 방식 알고 있잖아. 수준화 접선을 어떻게 구한다고? X 두 개인데 둘 중 하나한테 X1 대입한다고? 마찬가지 지금 B제곱분의 Y1, Y라고 썼습니다. 이게 지금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인데 문제는 P점 좌표의 값을 ABK로만 묘사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이게 K, 0을 지나요? K, 0을 대입했더니 A제곱분의 그럼 X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X1의 값은 표현했어. X좌표는 표현했고 이제 Y좌표 표현해야 되죠. Y좌표를 어떻게 A, B, K로만 표현하지? 아, 그럴까? 이 점의 좌표는 타원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타원의 방식에 대입해버릴까? 수진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얘가 지금 타원의 방정식인데 타원 위에 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수진아 너 이해된 건지 표정을 선생님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B제곱분의 Y1 제곱의 값이 1-A제곱분의 X1제곱 이제 할 일은 Y1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Y1 제곱의 값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B제곱 X1 제곱인가요? 루트를 씌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럼 B제곱은 괜히 곱했나 보다. 루트를 씌웠을 때 이 P점의 좌표의 값이 1,4,5에 있는 점인가? 문제에서 설명해서
접선의 y절편의 값이 양수인 접선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y1의 값은 양수겠네요? y1의 값이 양수값일 거니까 y1 구합시다. 루트 씌웠습니다. 플러스 이건가요? 이거 어떻게 바꾸지? 대입에 x1 값을 대입하게 되면 k제곱분의 a 4제곱인데 a제곱 약분해서 안 이쁘네. 그럼 첫 번째 게 요구한 거는 단지 x1, y1은 P점 좌표를 지금 구했네요. a, b, k만 가지고 묘사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ab의 값 5하고 4, k값은 13이었을 때 P점 좌표를 지나고 L에 수직이 되는 선 L-가 X수가 만나는 점의 좌표인 Q점 좌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5, 4, 13. 현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게 13분의 25.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값이 B의 값이 4였죠. 1-13제곱분의 25? 5대 12대 13? 그러면은 13의 제곱에서 5의 제곱 뺐으니까 12의 제곱이고 이거는 13분의 48인가? 처음에 P점 좌표의 값은 지금 2점이라는 얘기네. 숫자 더럽네요. 13분의 25, 이게 지금 P점 좌표였을 때 P점에서 뭘 그리라고? 접선과 수직인 선의 x절편 값을 구하시라고요? 여기가 지금 수직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은 기울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인 선이니까 일단 접선의 기울기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접선이었죠? 접선의 값을 기울기 구하는 중이에요, 지금. 너희도 구하고 있나요? y는 하고 정리했을 때 x 앞에 계수 구하는 중이에요. 이해된 거 맞아요? 된 거 맞냐고요, 기울기. 네. 여기다 지금 이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숫자 대입하겠습니다. A의 값이 5였죠? B의 값은 4였던 것 같습니다. Y1의 값 우리가 알고 있어. Y1의 값은 13분의 그 다음이 25 약분되고 13도 약분되고 마이너스 4분의 1인가? 아유 3이야? 그럼 기울기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인가요? 우리 찾는 이 접선과 수직인 선의 기울기는 3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 선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 지나는 점 알고 있고요. 기울기 알고 있습니다. y의 값이 3 곱하기 이거라고 이거의 x절편이 필요합니다. y에 빵 대입했습니다. y에 빵 대입했더니 x-13분의 25는
마이너스 13분의 2항했습니다. 이 점 좌표가 Q점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Q점 좌표의 값이 13분의 9, 빵입니다. 이게 끝인가? 다 구해서 선분의 길이의 값을 구하세요. 아이고야. Q에서 초점까지 거리? 초점의 좌표의 값이 누구죠? A의 값이 5였고 B의 값이 4였잖아요. 네. 초점 좌표의 값이 하나가 3이고 또 하나의 값은 마이너스 3이죠? Q점 좌표의 값은 13분의 9, 빵이었고 P점 좌표의 값, 이걸 계산하라고 이거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런 짓을 왜 시키는 거지 도대체? 이 학교를 이해할 수가 없다. 문제가 QF분의 PF, QF, 아니, PF. 이걸 물어보는 의도는 모르겠어. QF의 길이 13분의 30? 뭘 제곱해? 요즘 QF 구한 거 아니었어? 네. 이제 구하려는 건 PF 구하고 있습니다. 난 못해. 난 할 수가 없습니다. 해 빨리. 13분의 14 이걸 어떻게 이거를. 그 다음 녀석의 값이 13분의 48인가? 그 다음 녀석의 값은 PF-1이 구하고 있습니다. 13 이거 상수하래요. 아 진짜 못하겠어. 나 이거 14라고 쓴 겁니다. 나 이거 산수 못해. 너희는 해야지. 너희는 시험 봐야 되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해서 답을 구하세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논제 2번 문제가 4점 좌표 A, B, C, D라고 하는 4점 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A, B, C, D가 있는데 한 변 길이가 2가 되고 모든 변이 X축, Y축과 평행한 정사각형 PQRS가 있습니다. 두 대각선의 교점 좌표인 M점의 위치의 값은 이러한 위치가 M점의 위치입니다. 매개변 T의 값을 없애면은 이것 자체가 Y의 값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라고 하는 포물선이네요. 포물선 위에는 임의의 점의 좌표가 M점입니다. 사각형 PQRS의 대각선의 교점 좌표로서의 중점 좌표 M이 포물선 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각형이 왔다 갔다 움직일 건데 T의 값이 0부터 3까지 사이에 있을 때 두 정사각형이 겹치는 부분의 넓이의 값을 FT라고 할 겁니다. T의 값이 빵이었을 때는 여기다 발생하는 정사각형이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얘기할까? 자, 이 사각형이 대각선의 교점이 원점에 있으면 PQRS라는 사각형이랑 ABC라는 사각형 넓이가 겹치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교점의 X좌표인 T점의 좌표가 빵이었을 때는 넓이의 값은 빵입니다. T의 값이 3이 되면은 T의 값이 3이 되면 이런 건가? 대각선의 교점 좌표가 3, 빵이 위치해 있을 때는 그때 여기 있는 사각형 ABCD하고 PQRS의 넓이는 겹치는 게 없습니다. 수진이 너 지금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사각형 PQRS가 있을 때는 겹치는 부분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이네요.
그런데 이 사각형이 움직인다면 슬슬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런 겹치는 부분의 직사각형 넓이 지금 관찰하고 있나요? 계속 겹치는 부분의 직사각형 넓이는 계속 직사각형 넓이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문제인 것 같아. t의 값이 정확히 1이었을 때 지금 그린 건 t의 값이 정확히 1이거든? 그럼 겹치는 부분의 넓이의 값은 지금 여기가 겹치는 넓이인가요? 여기까지는 그냥 아까 전에 그 직사각형이 이렇게 이동한 거에 불과한 것 같아. 하지만 t의 값이 1보다 살짝 커지는 순간에 t가 1보다 살짝 커지는 순간 이렇게 될 거거든, 그림이. 겹치는 부분의 넓이는 약간 달라져. 위아래가 달라져. 아까 1 전까지는 ABCD가 위에 있고 PQRS가 아래에 있었거든? 그런데 t의 값이 1보다 큰 순간부터는 PQRS가 더 위에 있어. 이런 거 맞아요? 언제까지 위에 있는 거야? 언제까지 위에 있는 거야? t의 값이 정확히 2가 되는 순간? t의 값이 정확히 2가 되는 순간은 겹치거든. 그 전까지는 PQRS도 위에 있었어. 근데 t의 값 2가 되는 순간은 겹치고요. t의 값 2보다 커지는 순간부터는 발생한 넓이는 지금 여기가 직사각형 넓이죠. 공통되는 넓이가. 모양새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의 넓이는 이런 직사각형이 될 겁니다. 좀 이해되신 거 맞죠? 그렇다면 점의 좌표를 미리 구할 생각입니다. 쌤 지금 PQRS라는 점의 좌표를 구할 생각이거든? 이 점 좌표 지금 P점이죠. P점, Q점, R점, S점 좌표의 값을 미리 구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가운데 M점 좌표는 안다면서요. M점 좌표의 값은 T, 마이너 T제곱 플러스 3T라고요? 근데 이 사각형 한 변 길이 값은 2였잖아. 자, 먼저 이것부터 구하겠습니다. P점 좌표는 되신 거 맞나요? Q점 좌표의 값은 되신 거 맞죠? R점의 좌표의 값은 자, 이제 우린 점의 좌표를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각형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되는 상황이었을 때가 t의 값이 어떨 때라고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t가 어떨 때라고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t가 어떨 때라고요? t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라고요? 그때 이 사각형 넓이의 값을 구할 거죠? 이 사각형 넓이의 값을 구할 건데 가로 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로 길이가 몇이야? 자, 여기는 이 선은 누구였다고요? Q점과 R점 X좌표. 근데 여기는 라인은 누구라고요? 그럼 여기 길이가 누구예요? 세로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세로 길이 구할 건데 여기는 이 라인은 y가 1이죠. 여기는 y좌표가 누군데요? 그럼 단지 위에서 밑에 거 빼면 높이인가요? 높이의 값이 누구라고요? 그때 넓이의 값을 ft라고 했었나? ft의 값은 따라서 마이너 t의 세제곱. 두 번째, t의 값이 1과 2 사이에 있을 때가 그림은 또 다른 그림이 나온다고요?
t의 값이 1과 2 사이였으면은 한 이렇게 생겼으려나? 뭐 가지고 갈까?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자, t의 값이 1과 2 사이였을 때 하고 있습니다. t의 값이 1과 2 사이였으면은 대각선의 교점좌표 값이 t의 값 1과 2 사이였습니다. 그때는 사각형이 지금 여기가 지금 둘러싸인 사각형인 것 같아요. 여기 둘러싸여져 있는 사각형의 넓이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겹치는 부분의 넓이입니다. 가로 길이의 값이 누군데요? 네, 가로 길이 값은 t죠. 여기가 지금 t 플러스 1이니까요. 세로 길이 값이 알고 싶습니다. 세로 길이 값을 구하려면 지금 여기 y좌표의 값은 3이에요? 난 여기 y좌표 필요하죠. 여기 y좌표 누군데? 위에서 밑에 값 빼면 세로 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그때 ft의 값을 구했더니 이거라고? 자, 이번에는 t의 값이 어떨 때요? t의 값이 2부터 3 사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t의 값이 2하고 3 사이 있으면 이런 건가? 대각선의 교점좌표의 값 x좌표 2하고 3 사이 있습니다. 그때는 겹치는 부분의 넓이의 값은 여기 요만큼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가로 길이 값은 누구지? 여기는 3이죠. 여기가 누구예요? 왼쪽이 t-1이었죠? 가로 길이 값은? 네, 가로 길이 값은 4-t네요. 세로 길이 값이 알고 싶습니다. 여기 요 녀석은 1인데 여기가 누구지? 그럼 위에서 밑에 거 뺐습니다. 따라서 ft의 값은 둘 곱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곱하기를 못하겠습니다. 부호는 둘 다 곱했을 때 둘 다 마이너스 곱합시다. 이된 거 맞아요? 네. 전개도 해버릴까? 7t제곱이야? 그 다음 플러스 끝? 그런데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FT를 구하라고 했거든? 뭐라고 한 거 이제 다 구했나? 나 문제도 안 보고 그냥 FT의 값을 구하고 있었네? 0과 3 사이에서 겹치는 부분의 넓이의 값 FT의 값을 그냥 구해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시킨 거는 FT의 값을 구하고 GT의 값에 대해서 FT하고 GT 사이에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절대값이어서 접근하세요. 그러면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2보다 왼쪽은 무조건 2t라고? 그럼 이 속에 있는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인 ft 빼기 gt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0과 1) 사이에서는 ft 빼기 gt의 값이 2보다 왼쪽은 무조건 2t라고 gt가 f에서 gt 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부터 2까지 범위에서도 g의 값은 2t입니다. ft 빼기 gt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마지막 세 번째 함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t의 값 2하고 3 사이 있을 때는 gt의 값이 12-4t였다고? 그래서 12-4t의 값을 빼고 있습니다.
네, 다 구했습니다. 이 값이 절대값을 씌우라고? 절대값을 씌우려고 하는데 문제는 세 칸으로 범위를 쪼개서 보내야 되네. 인테그럴 0부터 1까지는 얘가 지금 양인점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양인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인수분해 돼요? 인수분해했더니 마이너스 t로 묶어주면은 t-1하고 t-2? 근데 내가 지금 0과 1 사이 있는 값을 대입할 거죠. 0과 1 사이에서 양이야, 음이야? 0과 1 사이에서 양이야, 음이야? 뭐라고요? 네, 승현아. 역할을 안 했어요. 셋 다 모두 음수여가지고 셋 다 모두 마이너스 달아가지고 적분했고 산수는 당신들의 몫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산수가 결과값이 혹시 필요한 거 아니야? 결과는 필요 없습니다. 상수 A에 대해서 FT라고 하는 그림을 1부터 2까지 FT의 그림을 그리세요. FT의 그림하고 직선 Y는 FA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있습니다. T가 1부터 2까지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SA라고 한다면 1부터 2 사이에서 SA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시고요. 그 근거를 논술 하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네. 자, 두 번째 보면 했던 1부터 2까지 있죠. 문제가 1부터 2까지 동호가 들어있나? 네, 동호가 들어있네요. 자, 이 함수는 연속함수일 겁니다. 2대2 반빵, 이것도 2대2 반빵이네요. 자, 1부터 2까지 범위에서는 함수는 누구라고요? FT의 값의 함수를 그리시라고요? FT가 누구예요? 네, 이게 FT예요? 이게 FT인데 그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다 그리지 말라며. 1부터 2까지만? 1부터 2까지면 어디가 1부터 2까지야? 여기가 1부터 2까지구나. 요 부분만 그림을 그리세요. 네. 자, 1부터 2까지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상수함수가 있다며. A라고 한 지점에서 상수함수 찍 그었습니다. 이게 Y는 FA입니다. 이 점 좌표가 A, FA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t의 값이 1일 때부터 t의 값이 1일 때부터 t의 값이 2였을 때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값을 뭐라고? 도대체 어디 넓이야? 여기하고 여기가 둘러싸인 넓이야? 저 넓이 어떻게 구하냐? 나는 못하는데 너희는 기똥차게 잘해. 아니라고요? 이거 포물선 아닙니다. 포물선 아니어서 이거 대칭축 아닙니다. 이거 3차함수입니다. 3차함수.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먼저 1부터 A까지 면적의 값을 구하려고요. 1부터 A까지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FT에서 FA를 빼가지고 적분해요? 또 여기가 A라고? 망했다. 근데 여기가 누군지 너 어떻게 알아? 여기는 A인지 아는데 이 점이 누군지 모르잖아. 여기가 누군지 몰라 지금. 이거 어떻게 하냐? 될까?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인수는 안 되지. 아, A 말고 누구야? A 말고 누구야? 아까 2차 방정식이 t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t a제곱 마이너스 3e 플러스 2는 빵의 근이 이거야. 근데 이걸 근해 공식을 적용해서 근을 구하면 루트가 나와서 적분했을 때 표현이 A부터 여기 그냥 B라고 칭합시다. A부터 B까지는 FT에서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야 되죠. 그 다음이 B부터 E까지는 FT에서 FA를 빼야 돼요. A의 범위는 1부터 2까지. 이게 SA인데 문제는 B를 몰라. B는 이 방정식 근이 B야. 원래 두 근 중에서 더 작은 근은 필요 없고요. 더 큰 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인 걸 선택해야 될 건데 일단 표현을 해볼까? 근데 이걸 대입해서 풀기엔 너무 빡세나.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3의 제곱에서 이거 내비한 거 빼야 되잖아. 와. 근데 이걸 대입해서 풀 수는 없어. 그 중에 가운데 보는 플러스인 걸 선택하겠다고요? 그런데 이걸 대입해가지고 풀 수는 없어. B는 A라는 문자에 대한 식이야 지금. 이걸 아름답게 어떻게 하지? B를 안 구하고. B를 안 구하고 어떻게 구해? 내가 하고 싶은 건 지금 이거 미분하고 싶거든? 문제의 질문이 지금 이거였잖아. 네, 문제의 질문이 어떤 특정한 값에서 최소화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과 2 사이에서 최소화되는 A를 알고 싶은데 문제는 미분을 못해.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걸? 이렇게 놓으면 미분도 못하겠어. 미분도. 머리를 쓰세요. 머리를. 미분을 못해. 미분을 못해.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방법적으로 이 방법이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풀었을 땐 B값이 지금 문제잖아. 네. 이걸 다른 방법으로 전환시켜서 풀어야 돼. 다른 방법으로. A만 있는 걸로만. 선생님 잠깐만 상담하고 올게. A라는 문자로 표현한 방법 좀 강구해 보실래요? A로만 표현한 방법은 직사각형 넓이들을 이용해서 정적분의 값, 뺀 값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게 최선이거든? B가 없게끔 표현 한번 시도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잘못했어. 모든 걸 잘못했어. 왜냐면
ft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ft-gt로 문제를 풀었어. 이 함수가 ft-gt잖아. ft로 풀었어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니네라도 선생님 저거 ft-gt대로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1부터 2까지 함수는 ft의 값이 네, 저거네요. 그러면 지금은 인수분해 안 되죠? 1부터 2까지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네. 이게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없지? 미분에서 빵 되는 거 없죠? 1과 2 사이 상상 양수죠? 증가함수인가요? 그럼 지금 ft라는 그림은 증가함수입니다. 이게 지금 ft입니다. 1부터 2까지 그림이 이거였을 때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어딘가에 있으면 여기가 지금 y는 fa죠? 그럼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 여기의 면적인가요? 자,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쉬운 문제를 괜히 어렵게 삽질하고 있었는데 계속. 자, SA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테그럴. 그때는 FA 빼기 FT? 그 다음 녀석의 값은 A부터 E까지는 근데 지금 주어진 양변을 미분하고 싶죠, 우리 지금. 양변을 미분하고 싶은데 이 녀석은 따로 쓸까요? t라는 문자에 대해서 얘는 상수죠. 상수의 값은 적분하게 되면은 FAT? 거기다 A를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거 뺐으니까 되신 거 맞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A부터 E까지 FT하고 빼기 FA의 값을 적분했더니 네, 이거 양변을 미분하려고요. 양변을 미분해서 도함수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 곱미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F인가요? 자, 그 다음 녀석의 건 미분했더니 앞에 거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 빼기 2 마이너스 A 네, 그 F의 값은 다 소거되는 것 같습니다. 남은 녀석의 값은 이건가요? 근데 A의 값이 1과 2 사이에서 F'의 보호는 방금 전에 도함수의 보호가 1과 2 사이에서 양수였잖아요. 넌 뭔 개소리야 저 갑자기 또? 1과 2에서 F'의 보호가 양수라니까요? 네. 그때 얘가 빵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빵 나온 A의 값은 근데 이 녀석은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2분의 3보다 클 때는 뭐가? 그래서 음의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극소이자 최소인가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2분의 3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는 계속 삽질하고 있었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는 제시문에서 어느 불꽃놀이에서 불꽃을 쏘아서 올리면 불꽃이 지면에서 출발합니다. 불꽃은 지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20m 이동한 후에 4갈래 또는 6갈래로 갈라지면서 이동합니다. 이 갈라진 지점을 첫 번째 분기점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분기점에서 갈라진 불꽃들은 각각 10m씩을 이동해서 다시 4갈래 또는 6갈래로 갈라지면서 이동합니다. 두 번째 갈라지는 지점을 두 번째 분기점이라고 할 겁니다. 두 번째 분기점들에서 갈라진 불꽃들은 각각 2tm씩 이동한 후에 사라집니다. t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5까지입니다. 2t의 범위는 0부터 10까지네. 그림 1에서 첫 번째 분기점에서 4갈래로 갈라지고 두 번째 분기점에서 각각 4개, 6개, 4개, 6개로 갈라진 경우를 예시한 게 그림 1입니다. 그림 2는 점선을 따라서 이동한 불꽃이 분기점에서 4갈래 또는 6갈래로 갈라지는 모양을 형성하였습니다. 점선의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이동한 불꽃은 그림 2와 같은 각도로만 갈라집니다. 싹 다 한 60도네. 4갈래였을 때는 정확히 쏘아지는 방향과 수직인 방향에서만 이렇게 갈라지는 거고 그 위에서는 다 60도인 것 같습니다. 6갈래였을 때는 싹 다 60도고요. 그랬을 때 문제 요구한 것은 각 분기점에서 불꽃이 갈라지는 시행은 독립시행입니다. 각 분기점에서 불꽃이 4갈래로 갈라질 확률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4갈래로 갈라질 확률의 값은 2분의 1? 아, 4갈래로 갈라질 확률이 2분의 1이고 6갈래로 갈라질 확률도 2분의 1이라고? 불꽃은 한 평면 위에서 움직입니다. 불꽃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고 직선으로 이동합니다. 단 분기점은 제외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에서 생기는 불꽃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불꽃의 개수가 22개에서부터 26개 사이에 있을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뭐뭐 하는 걸 전제했을 때 이게 조건목률이네요. 첫 번째 분기점에서 불꽃이 6갈래로 갈라진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이 조건목률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조건목률 제시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건목률 PA, B바이의 값은 분모의 값에는 PA, 분자의 값에는 네, 이게 분자의 값입니다. 그러면 일단 사건 A라는 사건이 불꽃이 22갈래나 26갈래로 갈라졌을 때 불꽃의 개수가 22개에서 26개 사이에 있을 때 그럼 불꽃이 22개가 됐을 때가 어떨 때지? 첫 번째 분기점에서 네 갈래로 갈라졌을 때 22개가 되려면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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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로 갈라지면은 24개잖아. 그러겠네? 한 녀석은 4개로 갈라지고 나머지 건 6개로 갈라지기? 6개 어떻게 그려 내가? 이런 식으로 이걸 왜 그리고 앉아있지? 답답하게? 네. 자, A 사건은 X의 값이 22일 때 20가 나오려면은 첫 번째 분기점에서는 4갈래? 두 번째 분기점에서는 6갈래? 그럼 6갈래가 지금 몇 개 아니지. 두 번째 분기점에서 6갈래가 아니지. 첫 번째도 4갈래고
갈래 끝에 두 번째 분기점 네 군데에서는 여섯 갈래, 여섯 갈래, 여섯 갈래, 네 갈래. 이 외에는 처음에 여섯 갈래로 갔을 때는 여섯 갈래로 간 다음에 첫 번째 분기점에서 여섯 갈래인데 두 번째 분기점에서 각각 네 갈래여도 24개의 불꽃이 있는 거구나. 22개 나온 건 이거밖에 없네요. 23개가 되는 경우는 불꽃이 23개가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4하고 6 자체가 짝수기 때문에 절대 홀수의 값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24개가 되는 경우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갈래로 쪼개졌습니다. 그 다음은 6666. 처음에 6갈래로 쪼개졌습니다. 이게 24개? 더 이상 없습니다. x의 값이 26일 때도 있습니다. 26일 때는 4갈래로 쪼개지면 최대 24개니까 6갈래로 쪼개져야 됩니다. 6갈래로 쪼개졌을 때는 26개 나오려면은 하나만 6? 이런 경우가 A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A 교집합 B가 궁금한 거 아니야? 두 A 교집합 B라고 하는 사건은 누가 A 교집합 B야? A 사건 중에 B라고 하는 첫 번째 분기점에서 6갈래로 갈라진 사건? 그러면 지금 요거 두 개가 A 교집합 B인가요? 그럼 내가 지금 확률값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확률값을 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분기점에서 4갈래로 갈라질 확률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지? 두 번째 분기점에서 6, 6, 6, 넷. 아, 4번 중에 3번? 4번 중에 3번은 6갈래 해야 돼? 6갈래가 될 확률도 2분의 1이라고? 네. 그 다음 이 녀석의 값은 2분의 1로 4갈래로 나눠진 다음에 4군데 중 4군데 전부 다? 자, 이 녀석은 6갈래로 갈라졌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6시 6? 6시 0이라고 할까? 2분의 1로 빵번, 2분의 1로 6번. 이 녀석의 값은 6갈래 곱하기 6번 중에 1번, 2분의 1로 1번, 2분의 1로 5번. 다 구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분모에 구하는 녀석의 값은 전부 다 계산해야 되겠다. 제일 마지막 것부터 계산하자. 2분의 1이 7개. 7개 있으면 128. 두 번째 녀석의 값은 128분의 네. 얘는 32분의 1이라고 통분을 위해서 128로 잡읍시다. 32한테 몇 배 한 거야? 이 녀석의 값은 2분의 1 개수가 5개, 32분의 4? 32분의 4인데 또 4배 했습니다. 네, 다 구했습니다. 그럼 분모의 값은 A 사건이 발생 확률의 값은 124, 8분의? 근데 분자에 있는 값은 이거 두 개만 분자의 값을 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확률의 값은 27분의 7이네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그림 3과 같이 모든 분기점에서 불꽃이 6갈래로 갈라진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36개로 갈라진 불꽃의 마지막 위치를 점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점들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ft라고 한다면 0부터 2분의 5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 ft가 미분이 불가능한 t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과 점들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이게 뭐지? 어떤 상황인 거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t의 범위의 값은 0부터 2분의 5까지라고요. 처음 여기 점선 제일 긴 길이 여기 몇이라고요? 20, 그 다음 여기 요만큼 길이의 값은 몇이라고요? 10, 근데 이거 하나하나의 길이의 값은 몇이었어요? 여기 하나의 길이의 값은 2t였나요? 근데 t의 값이 되게 작은 값일 수 있잖아. t의 값이 되게 작은 숫자면 아마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여기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일 겁니다. t가 되게 작은 숫자면. 그때 최소값은 2t가 최소값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2t라는 길이 있잖아요. 여기는 파란색 2t. 이 2t라는 길이는 t의 값이 2분의 5에 가까운 숫자면 여기 길이 10에 가까울걸? 내 말이 되시나요? 길이가 10에 가까워지면 여기 길이가 10이었잖아. 여기 길이가 10이었는데 여기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잖아. 내 말 준비돼요? T가 어떻게 시켜? 아, 5에 가까워질 수 있구나. 이 t의 값은 5에 가까워질 수 있구나. 이게 좀 길어지겠죠? 그러면 여기도 좀 길어지겠죠? 그럼 여기는 수없이 많은 불꽃, 점으로 표현된 불꽃들이 길이가 제일 가까운 점은 이전 길이가 제일 가까울 거야. 여기는 길이보다는 여기 길이 더 짧을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그러면 여기 길이는 2t가 지금 제일 작을 때고 여기 길이가 제일 작으려면은 여기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 2t라며. 한 변의 길이가 2t면 정삼각형 높이의 값은 뭔데? 루트 3t예요? 그런데 여기 길이가 지금 10이었다며. 여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0짜리인 정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여기 10입니다, 지금. 그런데 빨간색 길이의 값은 1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상황은 이런 상황이네. t라는 값이 작았을 때는, t라는 값이 좀 작았을 때는 최소값은 그리고 t의 값이 좀 컸을 때는 이게 지금 최소값 ft입니다. 근데 도대체 언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려나? 아, 이거 두 개 대소관계를 따질까? 이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랑 10-2루트 3t의 값이 똑같은 t의 값이 있겠네. 이항했더니 따라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유료했습니다. 유료했다고. 이거라고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 t가 더 짧을 거고요. 이럴 때가 얘가 더 짧겠군요. 얘들 지금 맞나요? 그렇다면 내가 궁금한 건 미분이 불가능한 점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미분하면 뭔데?
이 범위에서 미분계수의 값은 2라고요? 이 범위에서 미분계수의 값은? 이건 뾰족하겠네. 그림은 연속이긴 하는데 뾰족하니까 문제에서 t의 값은 2분의 5 마이너스 5 루트 3 마이너스 1 이 값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이제 한 해분 했네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올해 거 일요일 문제.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 위에 있는 점 A점에서 시각 T에서 위치의 값은 A점의 위치가 T, T제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A점에서 포물선이 접하는 직선이 L1입니다. 우린 L은 구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 값이 누군데요? 접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접선과 수직이면서 포물선이 또 접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은 기울기가 누군데요? 근데 이 접선의 값 L2의 값을 구하려면 난 B점 좌표가 필요하잖아. B점을 구하려면 뭐 해야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이러한 X좌표를 구해야 돼요? 그러한 X의 값은 그 B점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4t분의 1의 값이 X좌표네요? 근데 포물선 위에 점이기 때문에 제곱해요? 되신 거 맞죠? 그럼 난 지금 L2라고 하는 선도 구할 수 있습니다. L2의 값을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2t분의 1 x 플러스 4t분의 1 마이너스 16 플러스 16t 제곱분의 1인가요? 자, L2까지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L2하고 포물선이 만나는 점 B점인데 원점도 있고 문제 설명에서 L1과 L2의 교점을 C라고 얘기한다면 1부터 2까지 C가 움직인 거리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는 얘기지? 첫 번째 문제 시킨 거는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라는 거 아니야? 첫 번째 함수가 L2가 y는 마이너스 2t분의 1 그 다음 곱했더니 지금 L2 계산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t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6t제곱분의 1이에요?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tx L1 값이 네, 이거 두 개 연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립해서 교점 좌표인 C점 좌표 구하려고 합니다. C점 좌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더니 2t 플러스 2항했습니다. 이거야? 아이씨, C점의 X좌표 왜 이렇게 더럽냐? 이거 산수할 수 있어, 그걸? 했어? Y좌표가 깔끔하게. X좌표 이렇게 더러운데? 근데 약분이 된다고요. X좌표가 약분이 된다고? 그래서 통분하면은 X의 값이 생각보다 넓고 네, 2t분의 4t제곱 플러스 1 200t제곱 4t제곱 이건가요? 그러면 약분했더니 분모값이 8t? 분자의 값은 4t제곱 마이너스 6 이걸 대입해서 x값을 제곱한 게 y좌표였나? C점의 좌표는 x좌표 제곱한 거 아니지? C점이니까 포물선 있는 점이 아니죠? 직선한테 t의 값한테 대입했습니다. 깔끔하게 나온 다음에 y좌표의 값은 여기다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2t 곱했으니까 4분의 4t제곱 마이너스 1인데 거기서 4분의 4t제곱을 빼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y좌표 이쁘네. 그럼 시점 좌표 자체가 8t. 근데 문제는 이건 자추의 방정식이잖아. C라는 점의 자추는 요건데 내가 C점이 움직인 거리를 1부터 2까지 사이에 거리를 구해야 돼? 그 거리의 값 어떻게 구하지? 그렇지. 속력의 값을 접근해야 되지? 1부터 2까지 이 녀석을 미분한 게 속도인가? 미분을 어떻게 하냐 이거를. 아이고 뭐야. 약분부터 하고 나서 미분할까? 시점 좌표의 값 앞에 있는 거 약분했더니 2분의 t. 이거예요? 이거는 시점의 위치? 이걸 미분한 게 속도? 미분했습니다. 2분의 1. t분의 1을 미분한 게 누구지? t제곱.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그럼 미분했더니 플러스 이거예요? 근데 y좌표를 미분했더니 빵이야? 이걸 적분하면 될 것 같은데? 루트 제곱이니까 또 더구나 양수값이니까 절대값 없어도 되겠다. 1부터 2까지 이걸 적분하라고요? 앞에 거 적분했습니다. 뒤에 거 적분했습니다. t제곱분의 1을 적분한 마이너스 t분의 1이에요? 8t. 2대입했습니다. 1대입했습니다. 이게 곡선의 길이인 것 같습니다. 앞에 거 4분의 3이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8분의 3? 8t분의 1. 8분의 1이 왜? 지금 지금 2 집어넣었을 때? 아, 미쳤네요. 이게 4분의 1이고 16분의 1이라고요? 앞에 게 16분의 15, 뒤에 게 8분의 3, 16분의 6, 16분의 네, 이게 답이네요. 두 번째 게 요구한 거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첫 번째 게 곡선의 길이였고 두 번째 거는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나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먼저 구하려고 하는 건 AOP의 넓이의 값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AOP의 넓이의 값은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삼각형 AOP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밑변은 높이의 값은 t제곱? 이건 쉬웠습니다. ABC 넓이 값을 구해야 됩니다. ABC 넓이? 근데 B점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네. 그럼 세점좌표를 ABC라는 세점좌표에 대해서 삼각형 넓이의 값을 지금 구해야 되잖아. 애매하다. 넓이를 뭐제 주고 가냐? 피타고라스를 사용해? 아니다. 두 변 길이를 구해? 두 변 길이 구하는 게 장난이 아닌데? 뇌세포가 자꾸 활동을 멈추고 있다. 아이구야, 아이구야. 삼각형 ABC 넓이 구하세요.
못해. 할 수가 없어 나는. 자, A점 좌표를 원점이 되게끔 만들려고요. A점 좌표의 값을 평이동했습니다. 그럼 B점 좌표를 평이동하면 뭐가 되는 건데? Y 뭔가 잘못된 선택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 다음 C점 좌표를 평이동했습니다. 세점 좌표 알고 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안쪽 길 곱한 거고 바깥쪽 길 곱한 거의 차이값이에요? 아이씨. 못하겠어. 나 머리가 안 돌아가. 네. 바깥쪽 길 곱했습니다. t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t. 그 다음이 플러스 16t분의 1. 플러스 4분의 t. 맞겠는지 모르겠다. 가운데 거 두 개 곱한 거 쓰고 있습니다. 곱했더니 32분의 곱했더니 마이너스 아이고야 숫자 너무 더럽다. 어떡하냐. 8 곱하기 16 마이너스 t제곱이랑 곱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 t의 세제곱 그 다음이 플러스 8분의 t 그러면 삼각형 ABC 넓이의 값이 내리션 정리가 돼 이게? 네, 8분의 1차원부터 먼저 쓰자. 4분의 t, 4분의 t, 2분의 t인데 2분의 t에서 8분의 t 뺐으니까 8분의 3t 그 다음 분모에 t 있는 거 분모에 t 있는 게 30, 맞아요. 32t분의 3 그 다음 마지막이 플러스 네, 요게 넓이입니다. 근데 지금 t의 값이 무한대로 갑니다.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삼각형 ABC가 분자입니다. AOP가 분모고요. 이게 지금 분자라고요. 어차피 3차원 계수 비교할 거잖아. 3차원 계수 비교하면 답이 2분의 1이에요. 하지만 니네는 부원 설명하셔야 돼요. t가 무한대로 갔으니까 분자 분모를 t3차로 나누게 하면 되신 거 맞죠? 왜 책을 덮죠? 20분이 남았는데요. 자, 논제 2번으로 갔습니다. 논제 2번은 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함수 fx의 그림하고 gx의 그림이 fx,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걸 보이고 근거를 논술하세요. 20분만 할 수 있는 거야? 일단은 0부터 무한대까지 이거의 증가함수를 조사하고 표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증감표를 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요구한 거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y의 값이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녀석의 값에 증감표를 통해서 증가함수를 얘기하라고 합니다.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미분했더니 1-x제곱분의 1이고요. 통분했더니 x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0보다 큰 범위에서 빵 되는 건 1인가요? 그러니까 증감표를 갖다 그렸습니다. 0보다 오른쪽에서만 그림을 보는 중이고요. 1 대입했을 때 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함수의 값은 1이었을 때 빵이고요. 도함수의 부호는 어떻게 되고 있죠? 도함수의 부호는 1보다 작을 때가 부호가 x제곱 마이너스 1의 부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미인가요? 그랬더니 함수값은 1 대입한 값 2예요? 감소하다 증가하네요. 0보다 큰 범위에서 1에서 최소값 2를 갖습니다. 그 증감표를 통해 첫 번째 건 해결했습니다. 증가 감소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를 이용해서 k의 값이 양수였을 때 두 개 함수 fx하고 gx가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걸 보이시고요. 그 근거를 논술로 하세요. 아마 x 플러스 x분의 1 값을 치환해서 문제 풀었는 것 같아.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함수 fx하고 gx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걸 보여주려면은 같다고 나왔을 때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두 함수의 값을 서로 갖다 놓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거는 fx하고 gx가 똑같다고 나왔을 때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지는 걸 보여줄 생각이거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값을 가지는 걸 보여줄 생각인데 누구에 누굴 빼는 게 좋을까? fx에서 gx를 뺄까 그냥? 이 녀석과 x축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y는 fx 빼기 gx의 값을 쓰고 있습니다. fx 빼기 gx의 값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순서 바꿔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k인가요? 근데 x 플러스 x분의 1 값은 방금 전에 최소값을 알고 있지 않았어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은 2였나요? 치환할 생각입니다. 앞에 거는 치환한다는 말 생략했습니다. 앞에 건 지금 t제곱 마이너스 2죠. 이 함수와 상수함,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서로 다른 두 개.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여기까지면은 x축과 만난 교점이 누구야? 밑줄 친 것까지면은 교점 마이너스라고 플러스예요? 근데 지금 k의 값은 양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림을 더 밑으로 내렸다는 얘기야? 그림을 더 밑으로 내렸을 때는 그림은 어차피 2보다 오른쪽만 그렸을 거지. 그림은 2보다 오른쪽만 그렸을 겁니다. 이거 맞아요? 이렇게 됐을 때가 교점의 개수는 지금 어차피 하나인가요? t의 값은 하나네요. t가 하나면 t가 지금 이거였잖아. t가 한 개면 x의 값은 두 개일까요? 자, 이 함수가 0부터 1까지는 내려갔다가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거라며. 근데 이 점좌표 1,2라며. 교점이 두 개야? t 하나당 x의 값은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보다 큰 이 점 좌표에서 t의 값은 근을 가질 건데 그때 이 녀석은 x의 값이 두 개의 근을 갖습니다. 되신 거 맞죠? 그러면 조건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을 걸어야 되지? 아, 우리가 지금 증명하는 거지?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여기는 교점의 좌표값이 2보다 큰 근이 한 개인가요? 이보다 큰 범위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는 얘가 지금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선입니다. 그 선이 x축과 만나 생기는 교점은 한 개 있습니다. 그 근이 2보다 큰 근입니다. 지금 t는 2보다 큽니다. 그럼 x의 값은 x의 제곱 마이너스 tx 플러스의 값은 빵이라고 하는 2차 방식인가요? 2보다 큰 근이 하나 있으면 이 녀석의 값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요? 이해된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은 이래서 서로 두 개의 교점 x좌표가 알파 베타로 간다면 두 교점 x좌표 알파 베타였을 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의 값을 k로 표현하라고요? k가 어디 있어? 아, k가 여기 있다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세요. x좌표
일단은 요게 그지 같네. 요게 여기서 그냥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에 대해서 T 근의 공식 빵 나오는 근. 아씨 졸라 헷갈리겠네. 니네 좀 헷갈릴까봐 염려됩니다. 자, 이 녀석이 x축과 만나 생기는 근 있지. 이 근. 그 근이 이 방정식의 근이야. 그 근을 구하면 근의 공식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K. 이게 근이죠. 두 근 중에 작은 근 필요 없고 큰 근만 이게 t값입니다. 그 t의 값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여기서 두 근의 합의값은 t예요. 두 근의 고백값은 1이고요. 그게 이거예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9 플러스 4k. 근데 문제가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을 제곱하라면서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의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해요? 4분의 그리고 빼기 4 통분했습니다. 어떻게 써요 이거? 마이너스 6 플러스 2 루트 9 플러스 4k 플러스 4k k라는 문자의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식을 sk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sk입니다. 그런데 닫힌 구간 4부터 10까지 수직골자인 단면적이 6sx였을 때 입시동의 부피의 값을 구하라고요. 지금 문제는 부피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4부터 10까지 단면적을 모으라고 합니다. 단면적 6배 한 걸 모으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다 지금 6배 하게 되면은 일단 이거 2로 약분되죠. 2분의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아름답게 쓰지 이거를? 여기다 6배 하시라고요? 6배면 앞에 3을 쓰면 되죠. 3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9 플러스 4k 플러스 네, 이 녀석의 값을 x라고 쓰고 적분할 걸. 맞게 썼나요? 이걸 단면적의 값을 적분해서 모으면 이게 부피입니다. 적분했습니다. 루트 값이 지금 2분의 3승이죠.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3으로 바꿔야 되죠. 총미분했을 때 4를 곱할 건데 적분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10 대입했습니다. 10 대입했더니 49 루트 씌웠더니 7 7의 3승 7의 3승이 뭐야? 343? 맞아요? 맞냐고. 빼기 4 대입했습니다. 4 대입하면 16 더하기 9니까 25. 25의 2분의 1승은 5. 5의 3승 125. 16? 난 더 이상 못해요. 이거 산수하면 답이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